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룸카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룸카페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룸카페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룸카페라고 하면 사실 이제 카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런 카페인데 이제 룸으로 이렇게 분할이 돼서 나눠져 있는 곳을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룸카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숙박업소와 마찬가지로 꾸며져 있는 그런 룸카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룸카페 운영이 불법인 건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이렇게 차단될 수 있는 일정한 공간들을 마련을 해서 이용되는 곳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변칙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밀폐된 장소라고 부를 수 있는 룸을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침구를 깔아놓는다라든지 그리고 뭐 쿠션이나 이렇게 침구를 마련을 해놔서 이렇게 사람들이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는 곳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이거는 룸카페가 일반적으로 뭐 일반 음식점이나 아니면 자유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모텔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숙박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런 룸카페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친구들끼리 가서 여기서 뭐 파티를 한다라든지 뭐 생일 파티를 하고 단순히 그 공간에서 쉬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밀폐된 공간이고 침구가 마련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탈선의 장소로 그리고 어른들이 보지 않는 그런 장소다 보니까 음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약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룸카페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청소년이 지금 드나드는 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지금 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룸카페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어떠한 내가 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룸카페라고 해놓고 실질은 모텔처럼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룸카페를 내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카페 시설처럼 이용하겠다. 그러면 자유업 내지는 이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로 이제 영업 신고를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정말로 밀폐된 구조, 바깥에서 안쪽을 확인할 수 없이 밀폐된 구조를 마련을 해놓고 거기에 욕실도 따로 마련을 해놓는 곳도 있거든요. 방마다 욕실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이제 침대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숙박업으로 봐야 되는데 숙박업으로 신고를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역시도 이제 불법으로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숙박업이다라고 본다면 이런 시설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안 한다라든지 청소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들여보내서 이용하게 시킨다라든지 이런 거 모두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숙박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이제 업장이다라는 그런 팻말, 그러니까 안내문을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역시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사실 위반의 요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법적이다 이런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전국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룸카페가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출입하는 청소년들이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사실 출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기준들을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는 이 투명창을 굉장히 작게 만든 룸카페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게 왜 적발이 되는 사항이냐면 룸카페라고 하면 이제 내가 숙박업이 아닌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깥에서 안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라든지 투명창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 안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도록 그 창문을 굉장히 뭐 작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뭐 시트지라든지 이런 처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거 모두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카페 문을 사실은 문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언제든지 바깥에서 뭐 개폐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잠근
알림 장치를 안쪽에서 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방처럼 나만 있는 단독 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역시 적발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처럼 사실 딱히 기준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이 보이고 이런 기준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꼼수를 부려서 내가 정말 방처럼 만들어 놓는다? 이건 다 적발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불법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인데 출입을 허용한 업주나 그리고 이용한 청소년들 처벌이 각각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 실제로 적발됐을 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 계도하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치를 취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린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된 행위임을 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업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청소년이 출입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청소년임을 확인하고 그걸 들여보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청소년 출입 금지라는 표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역시 고용도 안 됩니다. 이런 룸카페,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룸카페에 만약에 청소년을 고용시킨다? 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입니다.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숙박업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숙박업을 하고자 한다면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한 채 숙박업을 영업을 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지금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일단은 처음이고 초반이다 보니까 이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이 지켜지지 않거나 아니면 재차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단속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하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무턱대고 단속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룸카페가 건전하게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시설 마련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나 집 외에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룸카페를 정말로 방 내부에 CCTV를 설치한다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문을 언제든지 개폐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뚫린 창을 마련한다라든지 이렇게 사실 시설을 조금만 재정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학생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값싼 가격을 내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여지도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룸카페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 된다, 일탈의 온상이다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실 룸카페 업주들도 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또 풍선 효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룸카페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은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이 자유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률, 그러니까 뭘 위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또 명확하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청이나 시에서 단속을 나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자유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 방을 만들어놨다, 사실상 숙박업이다 이런 이유로 사실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전에도 청소년들이 탈선에 이용한다라고 해서 멀티방이라든지 비디오방이 문제가 됐습니다. 역시 자유업이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워낙 거기서 이제 일탈을 일삼는다라고 사회적으로 비판이 가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로 2013년에 이제 정해지게 됐고요. 멀티룸도 사실 이번 그 룸카페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이 비디오 방이 있다가 이게 안 된다라고 해서 멀티룸이 생겨났고 네. 멀티룸이 또 이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룸카페가 생겨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런 룸카페를 무조건 막다 보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풍선 효과처럼 또 네. 다른 또 룸이나 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게 청소년들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
그리고 뭐 교육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게 이제 그냥 룸카페가 뭔가 단속을 하고 네. 적발이 됐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보면 그런데 사실 그 밑에 깊게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뭔가 성교육이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사실은 일탈로 빠지지 않으면서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네. 놀이 문화와도 사실은 이제 접점이 닿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청소년들이 만약에 룸카페를 가지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본인들의 일탈 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우선 필요해 보이고 그 공간을 마련해 놓고 어떻게 우리가 지내는 것이 어떻게 노는 것이 안전한 놀이 문화인지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성교육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라든지 이렇게 성교육까지 해주는 것도 안전한 놀이 문화 자체를 만드는 그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